중국이 갑자기 한국 눈치를 보며 태도를 급격히 바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대헌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가운데 중국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죠. 중국 관영 매체가 논쟁 없이 진짜 실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전하는가 하면 주한 중국 대사관은 축하 메시지를 내기도 하였는데요. 중국의 국내에서 거세지는 반중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온라인판은 7일 페널티 이후에 논쟁과 달리 황대헌의 우승은 중국 네티즌들의 존중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죠. 중국 빙상 전문가들이 한국팀이 초반부터 선두로 나서는 전략으로 바꾼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중국 매체들도 중국 네티즌들이 황대헌의 우승에 대해 깔끔히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결승은 논란이 없는 경기였다. 황대헌이 완벽한 실력을 선보였다. 실력이 원래부터 좋은 선수였구나. 지난번에는 한국인들이 무서울 만큼 우겨서 무서웠지만 오늘은 완벽한 황대헌의 승리였다. 이런 식이면 아무도 이견을 말하지 못할 것이야. 우리가 메달을 많이 따긴 했지만 한국인들이 빠르긴 빠르다. 다음 시합들도 이렇게 이겨버리는 건 아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승전에 중국 선수가 아무도 없었지만 황대헌의 금메달 소식은 전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이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황대헌과 한국 대표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황대헌의 활약에 대해 중국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중한 양국 국민의 참된 우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하는 등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는 전날 쇼트트랙 판정 논란에 한국 언론과 정치인들이 중국 측을 비판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박한 것과 180도 달라진 태도인데요. 전날 대사관의 공세적 태도로 한국 국민들의 반중 감정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관영 언론과 대사관이 황대헌의 금메달을 축하하면서 한중 관계 악화를 막아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쇼트트랙 판정이 공정하다는 주장을 부각하기 위해 황대헌의 성과를 축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날 황대헌은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우승해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획득하였죠.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탁월한 스피드와 순발력뿐 아니라 노련한 레이스 운영이 단연 돋보였다. 1000m의 억울함을 한 방에 날려보낸 쾌거라고 격려하였습니다. 황대헌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1000m 경기도 깔끔한 경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더 깔끔한 경기를 준비했다며 더 깔끔하게 아무도 나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죠. 다음으로 명예 한국인으로 인정받는 미국 주지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한국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 훈장 광화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9일 메릴랜드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광화장은 국권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한 인물에게 주는 수교 훈장 중 하나로 5등급의 훈격 중 최고 등급에 해당합니다. 호건 주지사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진 지난 2020년 4월 한국산 랩지노믹스 진단 키트를 구매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아울러 지난해 10월 메릴랜드 한인 밀집 지역인 엘리코시티 일대를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내 아시아계 혐오 정서가 확산하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하고 직접 가족 사진을 공개하며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의 배우자는 전남나주 출신 한인인 유미 호건 여사입니다. 이 밖에도 그는 매년 4월 5일 주청사에서 태권도의 날 선포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드러내왔는데요. 호건 주지사는 미국과 메릴랜드, 한국 간 오랜 동맹 관계와 우정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주지사로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두 지역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내 권한 안에서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미에서는 한국 때문에 자연을 다시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테말라가 코이카의 도움으로 여의도 15배 면적의 산림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죠. 지난 8일 한국국제협력단인 코이카는 과테말라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사업으로 4,311헥타르의 산림을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인데요. 코이카는 2018년부터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함께 과테말라 중북부 알타베라파스 바하베라파스 페텐 등 3개 지역에서 총 700만 달러, 한화 약 84억 원 규모의 산림 복원 및 지역 농민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코이카 측은 사업 초기 목표 대비 92%의 산림 복원을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총 44,196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이카에 따르면 과테말라는 기후변화로 2100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옥수수와 같은 작물 생산량이 39% 감소하고 국민 1인당 사용 가능한 수자원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과테말라는 주요 국가 산업 중 하나인 농업이 기후변화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업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획됐는데요. 장하연 주 과테말라 대사는 지난 2일 과테말라 코반에서 열린 성과 공유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은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사업은 이례적으로 중간평가 과정에서 큰 성과를 확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테말라 정부는 산림복원 농가를 대상으로 산림보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묘목값이 비싸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해 농가들이 정책의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코이카는 현지 농가가 산림 훼손 없이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커피, 카카오 등 성장이 빠르고 상품성이 큰 묘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관련 보조금을 받는 데 필요한 교육도 제공했죠. 코이카의 지원으로 산림 복원에 참여한 농가들은 향후 10년간 과테말라 정부로부터 총 1,000만 달러 한화 약 120억 원, 1인당 평균 3,000달러 상당의 산림 보존 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인데요. 호세 앙헬 로페즈 과테말라 농림부 장관은 과거 과테말라 정부가 산림보존 보조금 제도를 개선했을 때 농가의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현재는 산림청에서 매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만큼 지역 농가의 참여가 확산됐다. 코이카가 과테말라 농가가 보조금 혜택을 포기하고 산림복원에 참여하지 않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덕분에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